네, 시장에 숨겨진 이야기 통해서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 유한타증권 최성민 이사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이 동국 SNC에 대해서 스토리를 들려주신다고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기업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동국 SNC는 2001년에 동국산업의 철구 및 건설 사업부가 물적 분할돼서 설립된 풍력 발전용 윈드타워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CS 윈드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 풍력 발전용 윈드타워 사업에 진출했는데 이 회사가 GE하고 베스타스 그리고 뭐 노르웨이에 있는 회사들 글로벌 플레이어를 주요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 사실은 수출의 90%는 미국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왜 그 가전제품하고 건축물에 사용되는 그 칼라 강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칼라 강판을 종속회사로 편입해서 칼라 강판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투자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동국 SNC의 투자 키워드 첫 번째 2021년 컬러 강판은 플러스,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거의 1년 6개월 동안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지난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던데 이 과거 주가의 약세 흐름은 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보시다시피 지난 18개월 동안 주가의 흐름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동국 SNC는 풍력 타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작년 3분기까지 공시가 나왔으니까요. 3분기까지만 보시면 풍력 타워 수주 현황을 공시 자료에서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보시다시피 2019년도 그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만든 곳을 보시면 되는데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풍력타워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다음에 이제 칼라 강판 수주 현황을 보시면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보시면 사실 21년도는 3분기까지의 숫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20년도의 숫자를 훨씬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강판의 주가를 보셔도 판단이 되시겠지만 동국 SNC의 칼라 강판 사업부는 사실은 2021년도 3분기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 지금 방금 드렸다시피 작년 재정년의 옹기 실적을 뛰어넘을 정도이고 그렇다면 시장에서 평가는 올바른 것입니다. 왜 올바른 것이냐면 동국 SNC의 풍력타워 실적은 CS 윈드가 받는 2022년도의 PER 20배 정도로 추정해 보고요. 그다음에 동국 SNC의 칼라 강판 실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강판의 PER 3배에서 5배 정도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요. 그 정도를 산정해 보면 성장성이 있는 풍력의 실적은 좀 횡보하고 있고 시장에서 높은 PER을 주지 않는 칼라 강판의 사업부의 실적이 올라와서 작년 실적과 비슷하게 숫자가 나오더라도 전체 PER이 하락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의 변화가 있으면 사실은 좋을 텐데 이제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수급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듯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뉴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동국 SNC의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22년 풍력 플러스 컬러 강판 세모입니다. 올해는 이제 동국 SNC의 풍력 부분의 실적이 급상승할 거라 예상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정부의 해상 풍력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정부가 해상 풍력의 본격적인 이제 보급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민간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풍력 전용 입찰 시장을 개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 5일 전인가요? 서울 종로구 이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박경재 2차관 주재로 민간합동 해상풍력 TF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적으로요 신재생 공급 인정서 산정 기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국산 부품을 50% 이상 활용하거나 아니면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면 해상풍력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예를 들어서 울산의 경우 국산 부품 수급 증가로 인해서 기업들의 중심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해상풍력단지의 설치 규모가 올해 크게 늘어나는 건가요? 사실은 올해가 원년입니다. 탄소 중립의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깨끗한 발전을 마련에 힘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바람만 있으면 대규모로 24시간 발전이 가능한 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미 해외 시장에 누적 설치된 풍력 설비 규모만 2020년만 봐더라도 93기가와트 수준이고요. EU, 북미, 중국과 대만, 인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장이 대폭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한국이 이제 중요한데요. 한국은 해외 선진국 대비 풍력 분야에서 다소 뒤처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제 올해 최근 들어 점차 속도를 높이면서 해외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이제 집계 중이긴 합니다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착공 예정인 작년까지죠. 그러니까 풍력 발전 프로젝트만 올해 이제 착공할 예정이 죄송합니다. 500메가와트나 1기가와트에 살짝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준공한 풍력 설비가 40메가와트입니다. 근데 올해 말까지 착공을 얼마까지 할 것이냐면 500메가와트 또는 1기가와트 정도 한다라는 것이니까 올해 작년에 10배에서 20배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얘기 나오는 거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한국 남동발전이 600메가와트 규모의 완도 금일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입찰을 시작한 데 이어서 각기 또 300메가와트의 규모로 두 개의 사업을 더 발주할 예정이 돼서 이 동국 SNC에 대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국 SNC의 세 번째 키워드. 경쟁사 대비 초저평가인데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시면요. 동국 SNC는 풍력 타워를 만들고요. 또 풍력 단지를 개발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CS 윈드는 타워를 만드는 회사고요. 삼강 M&T는 하부 구조물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2021년 PER을 보면요. 동국 SNC가 17배, CS 윈드가 33배, 삼강 M&T가 41배인데 이제 작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2022년 PER을 보면 동국 SNC가 11배, CS 윈드가 22배, 삼강 M&T가 22배 정도 되는데요. 주가라는 것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에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은 실적은 괜찮습니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풍력 관련된 타워의 매출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훨씬 더 높은 PER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근간의 외국인 기관의 적극적인 매집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그다음에 이 정도 많이 빠진 상태라면 그리고 이 정도의 수급의 현황이라면 한번 승부를 해볼 만하다 해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동국 SNC의 히든마켓 스토리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최성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